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도입한 3가지 지원금 혜택 프로그램과 EI 프로그램을 추가 연장합니다.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는 성명을 통해 CRB와 CRSB 그리고 CRCB 등 3가지 후속 지원 혜택 프로그램과 EI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인 C24가 지난 18일 왕실 재가를 받아 정식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먼저 EI 프로그램은 지원금 지급 기간이 기존 26주에서 24주 추가된 50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EI 신청자들은 2020년 9월 27일부터 2021년 9월 25일까지 성립된 클레임에 대해 최대 50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EI 특별 지원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2020년 수익 기준치를 기존의 7,555달러보다 낮은 5,000달러로 설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1년 1월 3일자로 성립된 청구에 소급 적용되며 2021년 9월 25일까지 발효됩니다. 이에 더해 C24 연장 법안의 일환으로 캐나다 회복 혜택인 CRB와 부양 회복 혜택인 CRCB 역시 신청 가능한 주수가 12주 늘어나 최대 혜택 기간이 26주에서 38주로 확대됩니다. 캐나다 질병회복 혜택인 CRSB의 경우에는 기존의 신청 가능 기간이 2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납니다. 각 A는 2021년 3월 18일자부터 캐나다 국세청 CRA를 통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 제외 대상 등 더 자세한 사항은 벤조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강력한 방역 수칙이 한동안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레사 탐 캐나다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는 19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점점 늦어질 수 있다며 지금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완화하거나 대규모 모임을 가질 시기가 결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캐나다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순만 해도 캐나다 전체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000명대로 줄어들면서 확산세가 진정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숫자는 3월 들어 다시 3,000명대로 오르막을 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온타리오의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1월 말 수준인 1,500명대 이상으로 회귀한 가운데 확진자의 절반가량은 전파력이 더욱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인 것으로 보고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8일 온타리오 보건당국은 코로나19의 3차 확산이 찾아왔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며 확진자 수가 더욱 늘어난다면 또 한 번의 경제 봉쇄도 불가피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BC주 역시 최근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에서 600명대로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증가했는데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3차 확산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 헨리 BC주 보건관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전파력이 강력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반드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향후 2달 동안은 방역수칙에 대한 큰 변화가 없을 예정이고 해외여행 또한 올해 안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3단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됩니다. BC주 보건당국은 지난 18일 2분기 예방접종 시행 계획 발표에서 백신 접종 일정을 앞당겨 오는 6월 말까지 BC 전 주민의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일반 대중들의 접종 시기는 앞서 지난 1월 발표된 접종 계획보다 3개월 이상 빨라진 것입니다. 당시 당국은 오는 6월에나 일반 주민들에 대한 접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으나 최근 백신 공급 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이러한 진행 계획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을 최대 16주로 늘리기로 한 결정도 백신 접종의 가속도를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승인과 보급도 접종 일정을 앞당기는 데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새로운 백신 접종 일정에 따르면 오는 4월 중으로 79세부터 60세까지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5월에는 59세부터 최대 35세까지 접종을 할 수 있게 되고 6월 중에는 34세부터 18세까지 접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당국은 임상적으로 매우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16세에서 69세 사이의 기저질환자 등은 3월과 4월 중에 백신을 예약하고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다음 달부터 교사, 보육사, 응급구조원 등 최일선 필수 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한인 피해자 다수가 발생하자 캐나다 대사관과 영사관 등 공관들도 교민들의 신변 안전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과 주 밴쿠버 총영사관은 18일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6일 미국 애틀란타 일대 한인 마사지 업소 등에서 총격이 발생해 한인을 포함한 총 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코로나19 관련 혐오 범죄에 따른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사관은 특히 3월 17일자 캐나다 CTV 뉴스 내용을 인용해 코로나19 관련 아시안 혐오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대상 혐오 범죄 증가율은 약 27%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1일에는 몬트리올에 사는 한 한인이 신원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스프레이 공격을 받는 사건도 발생했다며 캐나다에서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사람들 간 갈등이 증가하고 특히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사관은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교민 여러분들은 각별히 안전에 유념해주기 바란다며 혐오 범죄 대응 행동 지침을 공지했습니다. 대사관 측이 홈페이지에 안내한 공지 내용에 따르면 먼저 교민들은 보행 또는 차량 이동 시 모르는 사람과의 적대적 접촉을 피해야 하며 불쾌한 언행과 시선으로 상대를 자극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또한 다른 민족이나 인종에 대해 자극적인 평가나 언행 역시 삼가야 하며 늦은 밤 시간 등 범죄 취약 시간대에 홀로 이동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족 등 지인들에게 본인의 이동 동선 및 연락처를 고지하고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혐오 범죄를 당했을 때는 경찰 긴급신고 911을 적극 활용하고 경찰에게 주 캐나다 대사관이나 주 총영사관에 연락을 원한다고 분명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사관은 교민들에게 현재 혐오 범죄나 재난 상황을 겪고 있다면 911에 신고하고 대사관 및 영사관으로 연락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